예, 왜? 죽게 되니까. 정권을 내놔야 되니까. 탄핵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최해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 외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거부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제 의결을 통해서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도 최근에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들어왔던 터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공수처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은 관리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고했다 하는 내용을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긴 뒤에 처음으로 사건 기록이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교통 정리했다. 누가? 대통령실이 교통 정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이런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거나 또 몇몇 누구는 뭐 사령관을 비롯해서 몇 명은 빼라, 혐의에서 빼라라고 대통령실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그리고 기록을 회수해라, 경찰청으로부터. 그런 것을 대통령실이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 관리관의 진술이 공수처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를 넘어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끊임없이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시를 했고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집단 항명 수계라고 뭐 이름도 하여튼 기괴하게 붙였어. 그래갖고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그러니까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문제부터 다 때려 맞고 그걸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면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묻혀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혹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잘라내고 또 이 벌을 받도록 하면 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것들을 지시했고 밑에서 실행을 했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그렇게 보니까 이거 상당히 큰 일인데.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을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는 저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죽게 되니까. 정권을 내놔야 되니까. 탄핵 당할 수 있으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묻힐 수는 없죠. 유재원 관리관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 뭐 쫓겨났죠. 그리고 이원모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시 뭐 그 자리로 간 모양인데, 쫓겨났다는 표현보다 잠시 피신시켰겠죠. 그러다가 또 이종섭이처럼 어디 대사로 보내는 겁니까? 또 특임 대사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정권은 못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어요. 상식을 초월한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이시원이라는 이 비서관을 지금 뭐 너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한 건데 또 어느 장관을 시킬지. 뭐 장관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대사로 저기 멀리 어디 대사로 보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러면서 덮으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진실이 덮여지진 않는다. 수사를 똑바로 받아야 되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제 MBC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해. 이사 가면서,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이제 공관으로, 대통령실 공관으로 이사를 가면서 책을 막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2022년 말 책을 왕창 아크로비스타 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다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받은 책들이 왕창 쏟아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최재형 목사가 준 책, 전태일실록 1, 2, 그리고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이런 책 4권을 포함해서 전두환의 그 회고록, 또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버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의 책도 그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갔답니다. 아니, 진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가 다 이렇게 써졌다 그래. 이 전두환 회고록, 이 전두환 회고록에 이순자가 쓴 글이, 이 글씨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직인도 찍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야말로 국고에 기속돼야 될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을 다 버리고 디올백은 국고에 기속됐다고 이철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디올백은 어디가 있죠? 그러면 이 책들은 다 버렸는데 디올백은 안 버렸겠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책하고 같이 준 위스키도 안 버려졌나 봐요. 위스키도 안 버렸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참 무식하고 천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그런 책들을 자기 이름이 직접 써지고 사인이 돼 있는, 그분들의 사인이 돼 있는 그런 책을 갖다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막 버립니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뭐 디올백은 절대 안 버렸겠지. 책은 버리고. 또 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책 이야기 하나만 합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으로 받은 이 자료,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니까 줄리의 그림자, 우리의 줄리의 그림자라는 책을 비롯해서 2,528권의 책이 무더기로 폐기됐다고 그럽니다. 이 폐기된 책들 가운데 대다수는 국내외 기관 수상작이고 또 각 매체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다 폐기했다. 김건희가 폐기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줄리의 그림자라는 책을 폐기합니까? 줄리의 그림자. 이 보수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내용, 적나라한 사파 등으로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이러니까 폐기해야 된다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줄리의 그림자라는 책을 비롯해서 2,528권을 폐기해버렸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교육은 다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무더기로 줄리의 그림자를 비롯해서 막 폐기합니까? 이런 무식한 것들아. 이게 교육청이야, 이게? 이것 모든 걸 다 가르쳐야지.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무슨 얘가 북한입니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그런 건 교육이 아니야. 그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왜 책을 폐기합니까? 김건희도 폐기하고 경기도 교육청도 줄리의 그림자를 폐기했다. 줄리의 그림자. 어디서 줄리 많이 듣던 이름이네. 줄리라는 근거는 없다. 뭐 이러던데. 줄리 하여튼 제목을 잘 지어야지 그러니까. 예. 프랑스 책이에요. 그 책은. 프랑스에는 줄리가 좀 많은가 봐.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결정이 전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14일에 출소를 합니다. 최은순 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야,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를 공경하시는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너그 엄마는, 너그 장모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가? 어버이날에 이렇게 참 장모님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다니 효자십니다. 효녀야. 어버이날은 이렇게 큰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현금 조금 드렸습니다. 저는 불효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큰 선물을 막 보내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또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 버리셨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현금 좀 드리고 말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대통령처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형무소에 있는 장모를 턱 하니 꺼내주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다 안에 계시는 분 중에 장인 장모 되시고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은전을 베풀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선물을 좀 함께 드리시지 그래요. 하여튼 공정과 상식 이따위 소리로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하는 더러운 나라가 돼버렸다. 이 더러운 나라가 지금 됐어. 이미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럽니다. 취임 100일 후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화면을 꺼버렸어. 왜냐? 그거 보면 뭐합니까? 똑같은 소리지. 이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봐왔잖아요. 멍멍 소리만 계속 할 텐데 그거 듣고 보고 뭐 기사 써야 되는 기자들은 또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기자들은 참으로 괴로울 겁니다. 나는 그래서 안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만 보려고요. 그래서 내일은 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혹은 뭐 오늘 오후에 해도 되겠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여러분 봐봤자 분통만 터져. 그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이가 좋아하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러잖아. 윤석열이도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늘어놓을 것이다. 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 입만 열면 구라. 그래서 입벌구라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서 오늘 또 구라를 지금 한 2시간 정도 칠 겁니다. 말은 뭐 1시간이라 그러는데 워낙 구라가 세잖아. 뻥이 세.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믿지 마시라.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에서도 뭐 윤 대통령이 변했다. 이따위 소리 썼으면 읽지 마. 그 신문. 여러분 다 그 자체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
정권. 야, 그런데 장모님에게는 크나큰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 정권. 효자십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